날짜까지 6월 12일 날 마을에서 설명회가 있기 전까지 그렇게 시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엄청 당황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마음에 평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고 집에서 주무시는 것 자체도 편한 잠을 좀 못 주무시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선생님 이거 저기 하시면 마이크가 되거든요. 여기 하시면 네네. 인사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RPC 들어서는 그 자체가 건립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단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임원님들 좀 저희 마을에 대해서 질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가구 수는 몇 가구고 주민 수는 몇 분이나 살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답할까요? 예. 가구 수에 대한 부분은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네.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살고 계신다고 올성 1구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비슷하신데 네. 200분에서 3분이 빠집니다. 197분이고요. 세대수는 95가구입니다. 그리고 월성 일부가 왜 제가 약간 떨리기도 하는데 수선치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협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RPC 위치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면은 월성 일부를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이 두 개로 나뉩니다. 시내에서 들어오다 보면 큰 동네는 용천이라고 부르고요. 아랫동네는 배달입니다. 그 두 마을이 월성 일부입니다. 그 가운데 중앙에 RPC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모든 마을 주민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스크랩 하나 해오는데요. 지을마을 공모 이거는 혐오시설이고요. 우리 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RPC는 기피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의 의견을 하나 반영하지 않은 이런 건립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르신들한테 RPC가 뭐라고 들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형 방앗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방앗간을 건립을 하는데 그것도 6,000평이나 되는 초대형 초거대 방앗간입니다. 마을 주민 아까 말씀 200여 분 되는 주민도 없고 이야기 하신 적도 없고 일방적인 이런 농협의 행태에 분노하는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12일자 오신 이 설문지에 보면 저희 마을 선정하는 것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지 제일 강조하시는 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그 거리상으로 보온IC까지 5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이 보기로 육안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때에는 도로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엄청 불편한 도로입니다. 아스콘이 되어 있고 차선은 그려져 있지만 4.5분 차 이상 두 대가 교행이 안 됩니다. 양옆으로 가로수가 있고요. 또한 노견이고 인도가 하나 없습니다. 주민들이 200여 분 되는 저희 마을 심의를 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을 받고 아니, 저희들은 예, 농식품부로 신청을 한 겁니다. 법인에서 네. 법인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예. 보훈군청에서 농정과에서 아니죠. 신청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군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한 게 도로 가서 도에서 농식품부를 아니 그렇게 여기서는 대표님이야 예. 저기 뭐야 법인에서 예. 이렇게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청을 쉽게 해서 소위 말하는 협조 보고를 한 거 아니에요. 보고를 했는데 예. 구청에서 말이지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이지 농식품부로 말이지 국고를 갖다 지원받기 위해서 그거를 갖다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군에서도 심의를 한 거죠. 아니 또 그러니까. 도에서도 심의를 네, 그러고 아니, 저기 잠깐만요. 말 중에 좀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금 그 드린 자료는 제가 그 농식품부에서 이제 받은 자료를 네. 혹시나 그 자료가 그게 정확한지를 한번 한번 확인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고 이거에 대한 합시다. 이것이 뭐 이해 대단히 해석을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그렇죠. 예. 그래서 설명을 맞아요. 드릴게요.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그러면 그 나중에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국고 40% 그러고 저기 지자체에서 20%에서 60% 아닙니까? 그러고 양 보온농협 남원농협에서 20%씩 해가지고 네. 6대4 비율로 말이지 쉽게 해서 정부 돈이다 할까? 네. 지자체 돈이 들어가는 포함해서. 사안이거든요. 예. 세정적으로 운영을 갖다가 새로운 법인에서 통합 RPC 법인에서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맞아요. 추후 지도 감독은 분명히 구청에서 할 겁니다. 원하면 그렇죠. 농식품부. 예. 그래 농식품부에서 감독을 하지만 이미 돼가지고 군청에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식품부. 그래? 보훈구청이랑은 아무 그래서 상관-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에 대한 위배 사항이 있거나 하면 그 다음에 와서 다음 연도부터 계속 이게 저희들 아니, 그럼 또 한 가지만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에 왜 설명회를 급조된 설명회 때 지금 말이지 사업을 전국에서 5군데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 누락된 데가 두 군데 어디입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저기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예. 하신 걸 제가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이 공문 온 게 이따가 따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아니, 여기서 전체 다 있는데 네. 전국에 5군데 어디가 신청했는데 어디 두 군데 누락됐다라고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6월 21일 날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온 그 문서입니다. 이 부분이. 거기서 2024년도 자금으로 신청한 곳이 굉장히 구태연한 그 자유당 시절이나 50 시절에 가능한지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거기는 안 되고 저 RPC 설치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장소를 갖다가 다른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들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없어요. 아니 그러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 비밀리에가 많으면 뭐 땅값이 뭐 한 사람 이렇게 알밖에 한다 이런 식인데 제가 알기로는요 계약을 걸어놓고 그러고 거기에 나중에 부수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계약금 서로 반환하고 아무 뭐 위약금 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하고서 다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준비된 설명을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설명이 없어 썼다 잠금 딱 받아놓고 왜 그러냐고. 주민 반발이 우려돼요.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틀리시 그렇게 하는 만약에 계약을 걸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애 농사 짓는 거하고 뭐 손해보는 거다 보상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아무 저기 뭐 위약금 없이 한다고 이렇게 계약을 걸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사업을 신청하는 데에 지금 농식품부에서 등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신청해라 하는 이런 조건이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계약한 당시 하고선 바로 주위에서 설명을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루 그 다음 날에도. 제가 그게 부족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내가 되는 그 겁니까 생각을 이게. 못하고 그냥 기만하는 거지. 그 배려를 저희 못했기 주민들이요 때문에. 진짜 되게 불쌍해요. 그리고 그거 보셔서 알지만 참 되게 평화로운 마을입니다. 그 용천리에서 제 원동토가 월꽂이 있거든요. 월송이 배달이 지나서 거기를 지나갈 때 그 벌판을 보면요 참 좋아요. 멋져요. 또 나 지금 그 집 큰 벼가 그 있을 때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그 인구 그 농민 거기 동네 인원이 한 200여 명이라고 봤을 적에 43명 농청년회가 43명입니다. 제가 청년이에요.
제 나이 68인데 70이 돼야지 제가 청년회장 하고 싶어도 해요. 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그 정도로 다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곳. 가끔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그 나이 먹은 연세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꾸렁거리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 볼 때마다요. 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 동네는 우리 고장은 아니지만 왜 저 양반들이 저렇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동네 분들 어른들요 피켓 시위 그거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게 만드는 그런 양심 없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선정한 거에 대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다 가보셨다니까 안 가본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좀 가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 대의원회를 긴급 소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이유를 대의원회를 소집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의원회를 소집을 하셨을 때 우리 그 주민들의 의사도 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들도 이런 거 답답한 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조합이나 그 대표이사님의 어떤 그런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들만 설명을 하게 된다면 그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일 대의원 간담회는 대표 지금 통합RPC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보은 농협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라 읍에 있는 대의원님들만 간담회 이사님들이 주관하는 간담회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저희한테 대한 이런 부분의 설명은 아니고. 그러면 참석 몇 분이나 하세요? 네, 우리 그 보건업에 대의원님이 우리 그 50개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53명 참석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 시간 아니고 한 10분 정도 시간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얘기 좀 하게요. 위원장님, 위원님, 조금 전에 오늘 보건업 이장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영향 평가라는 걸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고 또한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오늘 여기 2시에 우리가 3시에 우리 월성 주민들과 간담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주민과의 설명에 무엇이든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대표이사님이나 보훈단장이나 저나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주민과의 대화를 하지 않아서 이런 폐단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표님이나 다 이렇게 그거를 다 공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대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이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 한번 주민들이 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저는 안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이게 RPC 현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방앗간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새로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15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최신식으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진동 소음이 전혀 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먼지가 전혀 나지 않아요. 먼지가 나면 저희들이 햇샘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햇샘 인증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못한 저희들이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같이 좀 이렇게 견학을 한번 갔다 와서 거기에서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겠다 하면 저절로 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서 시설을 보고 진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하면 저희들한테 허락을 해주십시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악의 그 가운데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 그 주택하고 거리가 최소 50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저는 피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말씀.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그때 와서 이제 다시 토론을 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습니다. 네. 말씀 중에 12일 날 저희 마을에 설명회 오실 때 예. 보시면 분진율이 100%가 아니라 98%입니다. 98%예요. 100%, 110%, 120%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0.2%라는 분진은 발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청정 마을에 분진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근데 현대화 사업이고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진소 일단은 손들이 안 많은 사람들 혹시 얘기 좀 들으셨어요? 여기 돌아가면서 그 시설은 옛날 사업에서 예전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를 보완하게 지금은 되지만 하는 저희가 거잖아요. 보완을 지금 해서 할 겁니다. 그 분진의 그거를 소음이라는 거는 예, 소음도 어느 기준을 데이터의 수치상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데 뭐 어느 정도의 소음이 예. 괜찮다 이런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기 위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날 정도밖에 나진 소음이 않는다는 나는 거예요. 부분도 저희가 기계 시설 전혀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안전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리가 지금 지금 현 절대 상태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음 자체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안 날 수 근데 있는 그게 나게 되면 네. 지금 여기 시간도 농협 계신 분들의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견학을 갔다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그만하세요. 그래서 저는 갔다 보고서 얘기를 하자는 얘기를 제가 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시행 부서에서야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봤자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피해가 안 그렇게 되죠. 하시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성격이 없는 위원장님이 위원님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견학도 한번 가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갈게. 예? 우리 자체에서. 자체에서 우리가 같이 가요. 그러고 예.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 RPC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장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을 중앙에 딴 데를 좀 선정해달라. 장소를 변경 사업 시행 전에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것 좀 해달라 이겁니다. 우리 뜻은 딴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평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럼 끝까지 할 끝까지 하는데 우리도 농협에서 하시는 몇 거는 년이고 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요 시점까지 오게 된 요 시점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변명이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주 설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의견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겠다. 다음에 자리를 가져서 더 많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주민 설명회하고 한 기간이 꼭 10이 됐는데 농협에서는 그럼 자체적으로 부지를 사람대로 다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평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한 변경은 어렵습니다. 좀 모르는 농협이 걸 그래서 걸 일방적으로다 현장 설명을 했다 하면은 저희 마을 주민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현장 설명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마을 주민들 하는 거 아니고 사업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마을 주민들은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냥 따라간다고 하시는 표현보다 아니 지금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사업 하시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또 이게 그러니까 그 사업 절차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얘기죠, 저희 월속.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따라 저희들이 아, 추진하고 그러니까 있는 부분이 농협에서는 일정이 뭐 그런 수준해야 되는 거죠. 그냥 힘으로 거는 한 거. 아니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건 그냥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지금 그 대표이사님이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지금 다 여기 뭐 사진 찍으면서 녹음이 될 텐데 시간 촉박해가지고 무리수 든 거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어떤 사업에 욕심 가지고서 하는 거. 이거를 농민들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면 안 되죠. 농민한테 오는 피해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거기를 가보는 거 이거는 우리 한번 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번 좀 가봅시다. 거기를 우리 여기 어디야 장안
우진, 그 다음에 어디야 월송. 이게 월송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겠네요. 여기 보면 말이야 주의 보내주신 자료 보면 그거는 어암리 522번지 등 필지예요. 예, 예. 어암리 522번지가 어디냐고 봤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월송이 왜 이렇게 난리 집이지 하고 봤더니 어암리 522번지가 맨 끝머리 예, 예. 삼각형 그거 생각지 살라고도 안 했던 거. 거기가 522번지 그죠? 예. 맨 마지막에 예, 산대. 포함되죠. 그죠? 예. 이게 내가 가서 이게 무슨 장난하는 아니 저도 이게 다 느꼈습니다. 완전 의도적으로. 야, 완전히 이게 농민 우리 월송리 주민 기만하는 거죠 이게. 대적으로. 아니 면적을 따져도 월송리가 엄청 월송리 주소지가 많지 않아요? 아닌가요? 그거는 기억리은 순에 의해서 진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건 아니고. 이상해. 사업계획. 이게 아니요, 왜 정말 장난을 하니까. 저 머리가 기억리은 가지고 증명서 얘기라니까. 아니요. 적어도요. 그 6,100평인가? 6,000평이에요? 200. 예. 그 정도의 면적인데 거기가 삼각형이 차지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그런데 딱 하니 여기다가는 주민들한테 사용 설명이라고 가져온 이거에는 뭐예요? 오함이 이거로 다 돼 있단 말이야. 다들 우리가 봤을 적에는 아니 대표님께서는 그 생각 못해요. 저기 가나다르다 뭐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는 예, 예. 모르지만 아니, 주민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산식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토지의 주소를 쓰는 거지 그래. 제일 쉽게 들어가는 거. 그것도 안 살라고 하다가 보면 어거지로 해가지고서 사는 그 삼각형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주소지를 여기다 둔단 말이에요. 이 자료는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네트워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좀 했는데요. 적어도 시행하는 쪽에서는 사정을 하는 쪽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세심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얘기했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상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한번 세 군데, 네 군데 다니는 것은 우리 가서 그 현장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요. 얘기하고 보면 거기에서 여기서 저희들이 안현동 부분이라. 포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가보면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얘기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우리 거기 부지만큼은 곤란하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투명성 결여,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반대하느냐는 것은 자세하게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시를 해가면서. 근데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좀 고쳐지지 않는다면은 다음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로 할 겁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절차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일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좀 감사를 신청하고자 싶습니다. 월성 주민들이 지금 2번, 3번씩 오는 부분이고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해서 오셔서 수매하시고 점표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월송이 계시는 분들은 거기 수매할 때에 그래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런 걸 할 적에 주민 설명회를 미리 해가지고서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의료를 위한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하셔야 되는 이 거지. 그래 위치면 인정하기 다 올려놓고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월성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은 실은 많이 가지고 대표님, 있었고. 주민입을 3명하고 지금 마치 반대 서명회 갔다가 지금 200여 명 했어요. 예? 그것 좀 한번 볼까요? 아니, 서명 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중립을 갖다가 대농가 2명하고 이번에 땅 당사자 세 분이 그럼 당사자들이 찬성입니까 얘기하는 게 찬성이 아니고 자기들은 중립이라 해요. 나머지는 다 반대 서명했습니다. 100%. 이게 저희들 주민 서명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는 미안하지만은 저희들의 의견에 고의내에서 그래도 여론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분들도 저희 주민들의 그 얘기에 많은 동참을 했습니다. 그 서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일부러 무슨 서명자의 명단 우리 동네 분들은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읍내에서 서명받은 것은 저희들이 좀 곤란한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통합 RPC 몇 개나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셔요? 지금
지금 한 50개 정도가 된다고. 아, 그럼 그 중에 몇 군데나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지금 간 곳은 보령하고 제가 청원 생명쌀 거기하고 음성하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가셨을 때 그 현장에서 가동을 하고 있던가요? 그렇죠, 다 하죠. 아, 보셨어요? 예, 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 집진시설 미세먼지 그 여과율이 몇 프로나 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다 신축된 그런 건물들이라서 지금 여기서 자료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듯이 이게 되지를 않으면 허가가 나지를 않아요. 98%라고 이렇게 거의 잡는다고 보고 100% 잡는다고 하시는 저장님 말씀 있듯이 거의 잡는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치를 98%라고 해드렸던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네. 소음 데시벨도 몇 가지 데시벨이 나오는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모르죠? 예. 네. 안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지금 농민신문에 있는 기자분이 집진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여과율을 조사해봤더니 90%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지금 그 운영 중인 그 RPC에서 가장 가까이 사시는 분한테 한번 뭐 불편한 점 있냐고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은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죠? 그냥 그러면 대표님들하고만 통화를 해서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민원이 나는 부분을 어떻게 민원이 어떤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래 했더니 우리는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이제 그런 통화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위치 변경이 가능하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치 변경은. 예. 월성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반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같이 이해해서 우리 통합 RPC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조.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데 그렇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보다 마을 주민들하고 화합해서 가는 부분을 더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거기 들어가면 원래 농협 직원으로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거나 이런 부분이 농업인을 위한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마을 주민들하고 대립하면서 저희들이 가지는 않거든요. 월성 주민들이 서두에다 말씀드렸다시피 RPC 자체는 농민들을 위해서 적자를 보는 관계에서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위치가 다만 안 됐기 때문에 네. 그거를 변경해 달라고 드리는 내용인데 현재로서는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RPC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시설의 신축,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가공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저희 월성 주민들 아마 위치 변경이 되지 않으면은 결사 반대를 갈 거라고 예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여기 자료를 지금 광주 통합 RPC 뭐 영암 이런 데에 제가 거리를 잡았어요. 동네하고 부락이 얼마나 가까우고 얼마나 먼가. 근데 다른 부락은 전부 다 뭐 450에서 800m 앞에 산이 있고 마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지금 건설을 했는데 월성 부분만 유일하게 100m, 120m 여기 양준호님 위원장님 사시는 데하고는 100m예요. 근데 뭐 지금 현장에서 위치 변경이 불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따로 뭐 더 이상 뭐 농협하고는 월성 주민들하고 타협의 여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대표님, 그거를 사업 계획서를 갖다 군청에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군청에 각 저기 심의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마치 첫 번째가 말이 사업 장소부터 나왔을 거 아닙니까? 장소부터 어쨌든 간에 장소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주민들과 주민 동의하에 사업지가 선정된 걸로 다 군청 직원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도 동의 없이 군청 직원들도 동의 없이 이무대로 말이지 선정해가 주민들 모르게 이렇게 신청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답변할까요? 그거는 군에서 어떤 질문할지는 저도 아니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볼 때 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을 주민들이랑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군청에 이건 사업지는 갖다가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얻은 겁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습니까? 그 부분은 없고요. 이 지금 복합 민원을 넣어서 이쪽에 건립을 했었을 때에 문제가 있냐 없냐, 폐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환경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적합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그 자꾸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주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랑 반발이 예상되느냐 이걸 갖다가 마치 저 구청 직원들도 한마디도 안 물어봤고 여기서 그대로 사업 계획서 올렸으면 농협층에서 마을 주민들이랑 어느 정도 말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올린 걸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엄밀히 따져서 거기 군청 심의위원들까지 지금 여기 뭐 위원회에서 속인 거 아닙니까? 이런 완전히 마치 주민들이랑 협의를 해서 사업주를 선정한 것처럼. 그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 그럼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면? 아니, 저희는 지금 이런 복합 민원을 넣었을 때에 그 위치가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적으로 이상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주민 동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있었느냐 이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럼 그 잘못이지 그 자체가 일하시면 최고 중요한 건지 어떻게 딴 거예요 그래 그게 주민 생존권이 달려 있고. 안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제 오늘 거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공개적이니까 그 월송리까지 오기까지 어떤 그 절차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 장안 기존의 시설이 있던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업단지 유진 그 다음에 이제 또 송주 그 세 군데에 대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확인도 했어요. 왜 가장 그 월송까지 따지면은 네 군데인데 사실은 그 지역 여건을 봐서는 가장 최악이거든요, 월송이. 근데 제일 좋은 것들 장안이라든지 산업단지 내의 무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송주 그런 데를 다 제껴놓고 월송을 선정한 그 절차상의 어떤 이런 문제 그때마다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서부터 그거 하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월송리를 선정을 할 때에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간담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해야지 가장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배제를 하고 법인 측하고 그리고 농주라고 하나 그 땅임자 그런 사람들 몇몇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해서 거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쪽 법인 측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할 적에 우선 농협에 무슨 조그마한 창고 몇 개 짓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땅을 좀 팔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게 사실은 원래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그 시설이 들어올 적에는 그 시설이 무슨 60% 보조사고요. 이제 국비 60%, 지방 20%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 분기가 아마 10%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국비 자부담 이제 다 포함해서 한 155억 정도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한 분기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15억 5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도하고 이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지방비를 이제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는데 도에서 많이 부담하는데 그 문제는 달렸지만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정도 이제 국비 60, 지방비 20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저희 군에서는 이제 이런 공모 사업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해주는 정도 이 정도지 굳이 이제 이렇게 막 그 군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그 농협에서도 이제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이제 하기 전에 공청회 좀 하지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워낙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농협과에서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이게 막차 이제 끝에 이제 막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그 근무 신청하느라고 사실 이제 농협에서 그 부광장 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걸 못했는가 보더라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안타깝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청회를 좀 하고 주민들 여론을 좀 수용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뭘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막막하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또 저희 또 뭐 부지를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산업단지에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공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장 부지보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쪽 그 농협에 이제 그 매수를 하면 그 30몇만 원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전환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예전에 이제 그 아니었던 걸 이제 편입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제 싸게 해서 한 쪽으로 가면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자까지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 입지가 조금 이제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오순권을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주민 전체가 RPC 설치를 갖다가 우리 사업 보험 사업 선정을 이런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 축하하는데 이게 사업장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이런 말이 중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혀 주민 동의 없이 주민이 크게 앞으로 반발할 누가 봐도 뭐 반발할 것이 아니라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주민을 깡그리 무시한 채 지금 제가 저기서도 저 간담회 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대표께서는 갖다가 군으로 국고를 신청할 때 그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그렇다 해요. 그러면 사업장이랄까 이런 장소랄까 이런 걸 갖다가 그 군청에서 위원회를 할 때 이거는 주민이 별도의 동의를 얻었느냐 여부를 갖다가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설된 말이죠. 통합 RPC 법인에서 사업 계획서를 승인하면서 마치 월송리를 갖다가 사업 장소로 선정해놓고 이걸 사전에 완전히 주민 동의하에 말이지 선정된 걸로 이렇게 군에서도 상당히 착각할 수가 있고 말이지 오해의 소리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은 군청 위원들도 너희들이 다 속인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거기다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설령만 그걸 갖다 군의회에서 이런 주민이 아니 위원회에서 이런 주민이 반발이 크게 우려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의원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이걸 갖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농협을 좀 믿었겠죠. 글쎄, 그 부분이나 이거지. 그래 이게 뭐 사업을 우선 말이지 국고를 따내고서 사업을 선정하고서 그 뒤로 농협에서 생각한 것은 그 뒤로 주민들을 찍어 누르자. 강하게 위해서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이제 분개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이걸 얼마나 지금 사회가 지금 어느 세상인데 옛날 자유당 시절 50 시절도 아닌데 이렇게 사업만 설정하고서 아주 주민을 찍어 누르려고 합니까?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될 일입니까? 온 동네 주민들이 반발하고 지금 막 벌칙 쑤시는 듯이 지금 시끄러운데 이건 안 될 일이죠. 일부 말이지 다른 말 뭐 지역의 이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비정상을 정상화합니다. 비정상화로 이걸 갖다가 사업을 선정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단지 의장님 이렇게 방문한 것은 사업지를 갖다가 제발 좀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방문한 거죠. 의장님.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군의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이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군에서는 이제 RPC가 통합돼야 된다라는 군인들이 전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보험금 쌀이 많이 소외받았고 그게 홍보 같은 걸 제대로 못해서 그 청원
많이 느꼈던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게 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공모에 이제 막차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성급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저도 한번 논의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이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게 부지가 이제 뭐 변경이 가능하다면 농협 측이나 또 이제 우리 미치평 측에서 이제 가능하다면 또 뭐 이렇게 한번 또 노력을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또 어떻게 좀 더 많이 협의를 좀 더 해봐야겠 주더라고요.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중간역과 잘 하면서 이렇게 잘 조율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군비가 거의 정부하고 똑같은 40% 차지해요. 아니 저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비가 40%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고 지방비가 20% 예. 거기 장부담이 40% 그렇죠. 이렇게 돼가지고서 아마 그 150억 중에 군비가 한 15억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하면은 군비가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공모는 근데 저희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또 이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보험론에 또 쌓는 바가 제일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IPC 통합하는 데 있어서 국비는 내려오는데 군비를 또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반대 안 해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 과정. 네, 그렇죠. 과정과 그 다음에 투명하지 못한 그러면서 그 모든 피해는 저희들이 떠안아야 되는 뭐 얘기한 게 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거는 환경 오염이냐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월송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불과 여기서부터 1.5,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조용한 동네예요. 산바시사고 잘 네. 마을도 참 깨끗하게 예. 그런데 그래 거기에 그 가운데다 떡하니 그런 거를 세워보세요. 누가 여기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얘기예요. 그거 들었으면 우리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나가 있는 청년들도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도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럼 그래도 고향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와보니 그런 것들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고 싶어도 뭐 아시다시피 금굴인가 거기에 동네 한가운데에 그 뭡니까 창고 빨간 창고 들어섰다고 그래가지고 올 사람도 안 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땅 사놓고서 제 아는 사람이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의장님이나 또 군수님이나 이런 거 하시고자 하는 일과 완전히 배치되고 역행하는 그런 것을 어느 그쪽 그 법인이 말하자면 어떤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사업의 욕심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로 너무 참을 수 없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의장님한테 이게 뭐 사업은 이제 선정이 결정이 됐잖아요. 5군데네요. 저희 포함해서 충주, 음성, 그 다음에 전남에 강진, 보성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뭐 장소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겠다라는 뭐 그런 정도지. 그렇다면은 저희들 큰 틀에서는 우리 보건의 인구가 그래도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조그만치라도 하신다면 이런 그 살기 좋은 곳에다가 저런 깊이 시설을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뭐 오시고 안 오시고를 떠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위험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선 교통에 대한 위험, 뭐 얘기는 뭐 95%고 뭐 100% 뭐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 그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선진지 견학까지 가자 이러는데 글쎄요 그거를 100%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는 쪽에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가 그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믿어도 그런 걸 떠나서 주민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을 몇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자님.